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계산기 프로젝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일단 계산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첫 번째 강의에 이러한 두 문자열 숫자, 문자열로 이루어진 숫자를 입력받아서 숫자로 변환한 다음 계산을 덧셈을 하고 다시 문자로 변환해서 돌려주는 이 sum 메소드를 작성을 했는데, 계산기가 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겠죠. 자, 계산을 하려면,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계산을 하려면 핵심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겠죠, 물론.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게 기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세 개씩 묶으면 두 묶음이 생기고 하나가 남죠. 이거를 7은 세 개씩 묶으면 두 개씩, 두 묶음이 있고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배웠죠.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3의 6 빼주면 1, 이게 나머지가 되죠. 이게 몫이 되고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죠. 나누는 수는 제수라고 하죠. 제수 이렇게 쓰나요? 나누어지는 숫자는 피제수, 시옷이 붙는지 하여간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가장 기초입니다.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보죠. 99 더하기 99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하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더하는데 이게 없으면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의 자리 99를 더하면 18이 되고, 여기도 18이 되고, 여기는 9가 되겠죠. 자, 십진법에서는 각각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숫자들이 각각이 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1의 자리에 18, 10의 자리에 18, 100의 자리에 9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의 자리에 숫자를 10으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18을 10으로 나누면 11은 10 빼면 8. 자, 나머지가 8 써주고요. 이 몫은 위로 올려서 더해주죠. 그래서 19가 되고요. 9가 되겠죠. 자, 아직 이것도 문제가 있죠. 다시 8은 그대로 놔두고 19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9고 몫이 1이니까 몫을 1을 위로 올려주면 10이 되겠네요. 자, 아직도 여기에 0부터 9까지 숫자가 아니니까 한번 더 해보죠. 8, 9는 그대로 놔두고 1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고 몫이 1이죠. 앞에 0이 있다고 가정하고 1을 더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1, 0, 9, 8, 0부터 9까지 숫자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가로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가로를 제거하면 1, 0, 9, 8,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 덧셈에 대한 답이 되겠죠.
네, 자세히 보시면 이 맨 앞에 있던 10은 그냥 10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10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구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로를 제거해 줘도 돼요. 1098 어때요? 1098 같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숫자는 10을 넘어서도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99 곱하기 99 자 마찬가지로 99 81 99 81 그 다음 99 81 99 81 자,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각 자릿수 이르자리는 이렇게 이르자리끼리 더하면 81 15자리는 15자리끼리 더하면 162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더하면 81 이렇게 되겠죠. 자 10진법에 곱셈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르 자리부터 10으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죠. 나머지는 1이고 몫이 8인데 목 8은 위쪽으로 올려서 더해주면 8을 더해주면 170이 되겠네요. 170 81이 있죠. 자, 아직도 안 끝났죠. 170에 대해서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고 몫은 17이죠. 17이 위로 올라가면 98이 되겠네요. 자, 맨 앞에 98은 그냥 가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이게 답이겠죠. 그러나 걸린다면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자, 98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고 몫이 9니까 앞에 0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0으로 0에 9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만 있으니까 가로를 제거해주면 9801 이렇게 나오죠. 어떤가요?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앞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해요.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보셨죠? 목과 나머지를 10진법에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필요하고 2진법에서는 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필요해요. 만약에 3진법이라면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 자 파이썬에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슬래시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를 사용하죠.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2이고 나머지는 1이라는 거죠. 자, 각각 이렇게 구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인데 수학적으로 나머지는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7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몫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9가 돼서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부분이죠. 몫은 마이너스 3,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이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b를 a로 나눌 때 몫이 있고 빼줘서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나누는 수 a의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턴을 안 해주고 있죠. 수학적으로 잘못된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는 어떨까요? 자바를 한번 볼까요? 자바 언어를 보시면 자바 언어도 이 몫과 나머지를 리턴한 게 있습니다. 슬래시 두 개 아니고 슬래시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정수인 경우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돼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치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어쨌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플로어 div 플로어 모드라는 게 있어서 몫과 나머지를 제대로 리턴해 줄 것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2가 나왔네요. 양수가 나왔네요. 자, 요 양수가 나왔죠. 요거 사용했더니 앞쪽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값을 줬었는데 자, 이건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뒤쪽이 마이너스일 때도 제대로 양수의 나머지를 리턴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 자, 다섯 번째 거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자바의 몫과 나머지를 리턴하는 기능도 완벽하진 않죠. 비주얼 베이직은 어떨까요? 저게 엑셀에 들어있는 비주얼 베이직 4 애플리케이션 VBA라고 하죠. 자, 나머지를 리턴하는 모드 연산자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음수가 나타나죠. 나머지에 음수가 나타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잘못 리턴을 하는 부분이 있다. 수학적으로 b를 a로 나눌 때 몫이 q가 있고 q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빼면 나머지가 r이 나오죠. b에서 aq를 빼주면 나머지 r이 나오는데 혹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aq 플러스 r. 이거는 r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b-aq 좀 더 편하게. 어찌되었든 이 관계식이 필요한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나머지 r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나누는 수 a가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a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두 개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자, 1번씩, 2번씩 이렇게 하죠. 이게 1번씩은 이것도 1번씩으로 해도 돼요. 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주어진 A, B에 대해서 미지수 QR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지수 QR이 두 개가 있고 식도 두 개니까 QR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 번째 식이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저 두 식을 만족하는 QR 쌍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 하나를 더 첨가를 합니다. Q는 정수라는, 정수의 원소, 정수 집합의 원소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나눗셈이 완전하게 정의가 됩니다. Q가 정수이면 이 1식과 2식을 만족하는 정수 Q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요.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수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정수 하나만 더 써줄까요? 정수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수학에 많은 분야가 있죠. 미적분도 있고, 함수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확률, 통계, 로그, 치수,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이제 정수론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이 정수론의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이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수 Q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접근을 해봅시다. 먼저 인접한 두 정수 Z1과 Z2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실수 X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눈금이 있다고 치죠. 1cm, 2cm 이런 식으로 눈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눈금이 새겨진 이유는 눈금을 읽으라고 새겨놓은 거죠. 그런데 연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길이를 뭘로 읽어야 될까요? 길이를 눈금을 읽어야 되니까 1cm 혹은 2cm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요 위는 3cm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3cm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1cm라고 읽는 거는 여기에서 이 바닥 쪽 값을 읽는 거라서 플로라는 함수를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천정 값을 읽어준다고 해서 sil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절반 정도를 넘어섰으면 위쪽을 읽어주고, 절반 이상이 아니면 아래쪽을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통은 라운드로 하죠. 라운드. 반올림. 그죠? 반올림. 이건 천정값을 읽었다. 그럼 바닥값을 읽었다. 천정함수, 바닥함수로 하죠. 그래서 이 두 정수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그죠? 두 정수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sil x라는 거는 z2를 읽어주는 거고요. 수학 기호로는 위쪽에 꺽쇠가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 자, x 정수가 아닌 x에 대해서 이 아래쪽 바닥값을 읽어주는 거를 플로우라 합니다. 플로우 함수. 이 x에 대해서 z1을 리턴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수학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아래쪽에 꺽쇠가 이렇게 길죠. 잘 알려진 기호로는 가우스의
최대 정수함수 하고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x 기준으로 보면 이 아래쪽 정수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그 중에 최대 정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를 넘지 않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최대 정수니까, 그죠? 같은 거예요. 가우스의 최대 정수 함수는 플로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에 정수가 이렇게 온 경우에는 바로 정수예요. 바로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우도 여기에 정수가 온 경우에는 바로 꺼내주면 됩니다. 그대로 리턴해주면 돼요.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C함수는 위쪽에 있는 천정값을 읽어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바닥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하고 메소드를 작성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R. 자, B에서 AQ를 빼준 게 R이라는 거죠. 그리고 R에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0보다 큰 것 같고 절대값 A보다는 작다. 이게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거 1, 2식 가지고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1, 2식 가지고는 QR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Q를 정수집합이 원소다. Q가 정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유일하게 존재를 해요. 그 유일한 값 Q를 대입을 하면 이 R 값도 정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수 Q에 대해서 A, B도 정수라면 R도 정수가 되겠죠. 물론 A, B가 실수라면 Q는 정수지만 R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수일 수도 있겠지만 정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A, B가 정수라면 Q가 정수일 때 R도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식을 2식에 대입하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1식을 2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큰 것 같고 R은 B-AQ. 자,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A는 A죠. 그래서 여기 A가 되겠죠. 세변의 B를 빼주면 -AQ A-B. Q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A로 나눠줘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분호 방향이 바뀌죠. 여기는 A분의 B가 되고 A분의 B -1이 되죠. 작은 쪽을 왼쪽에 쓸까요? A분의 B -1 A분의 B. 자, 왜 Q가 정수일 때 유일하게 존재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은 이 부등식의 양쪽 경계값이 이렇게 보시면 그 차이가 1이죠. 그 차이가 1이에요. 그리고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죠.
양쪽에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a분의 b가 정수일 때 a분의 b 마이너스 1도 정수가 되죠. 그러면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이퀄이 들어가 있다면 정수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2이면 여기는 1이잖아요. 근데 정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1, 2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Q는, 자, A분의 P가 만약에 정수라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Q 값은 A분의 P가 되죠. 그래서 A분의 P와 관계 지어서 이게 이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3이라면, 자, 2.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이게 무수히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2죠, 2. 그러니까 자, 2.3이라는 거 숫자가 있다. 그 아래쪽을 읽어줬다. 이게 플로어죠. 플로어. 그죠? 자, A분의 B가 정수라면 바로 Q가 A분의 B가 되면 될 것이고, 정수가 아니라면 밑에 플로어 값을 읽어주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 몫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일 때죠. 자, 1식을 2식에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것 같고, B 마이너스 AQ, 그 다음 2식의 절대값 A가 있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가 되죠. 세 변에 B를 빼주면 마이너스 AQ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자, Q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죠. 0보다 큰 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A분의 B가 될 거고요. Q A분의 B 플러스 1. 자, 만약에 A분의 B가 정수라면 Q 값은 A분의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Q의 범위를 잘 보시면 두 경계의 차이는 1이고 등호는 한 군데만 붙어 있죠. 이 경계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정수가 많지를 않아요. 만약에 등호가 두 개였다면 정수는 두 개 되겠지만 등호가 한 군데만 들어있죠. 자, A분의 B가 정수라면 Q가 정수가 될 거기 때문에 Q라는 거는 A분의 B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A분의 B가 정수일 때는 A분의 B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2.3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1이 더해져 있으니까 3.3이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3이 되죠. 그러니까 2.3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정수를 읽어준 거잖아요. 이게 C이죠. C 바로 A분의 B가 정수일 때는 바로 읽어주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위에 거 읽어주고, 이게 바로 C이잖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몫은 C를 취하고 A분의 B에 대해서 C를 취하고, A가 0보다 클 때는 A분의 B에 대해서 플로우를 취한다. 그게 몫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몫. 이 몫이 구해지면 나머지는 정해지는 거죠. P-AQ에 의해서 Q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이렇게 정해지죠. 자, 이게 제대로 된 몫 Q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R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플로어와 C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몫을 제대로
구현을 하면 나머지도 당연히 구해지겠죠. 자, 시도를 해볼까요? 몫을 B를 A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기능 작성이 할 거고요. R을 리턴하는 거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를 동시에 리턴하는 기능을 작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글자 쓴 거는 여기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지금 B를 A로 나눴을 때 이 몫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B를 A로 나눈 거에 대해서 플로우를 취하면 되겠죠. 플로우는 파이썬에서는 플로우라는 한 기능이 매스 라이브러리 있죠. 그래서 매스를 인풋하고 매스에 있는 플로우를 호출하겠습니다. 이걸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A분의 B에 대해서 sil 함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죠. A가 0일 경우에는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원래 리턴할까요? A의 객체를 리턴할까요? A의 객체를 리턴하면 raise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예외를 잡아야 되지만 0으로 나누지 않으면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0인 경우는 바로 리턴을 해버리고요. 예외를. 자, 몫을 먼저 구해야 되죠. QQ B, A. 자, 몫을 구해주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B-A 곱하기 Q 될 것이고, 이걸 리턴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QR을 동시에 리턴하는 경우 똑같이 써주겠습니다. 그때는 Q하고 R을 같이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으니까 문자열 숫자로 넘어온 두 양의정수에 대해서 덧셈을 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덧셈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 혹은 양의정수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죠. 포지티브 넘버, 문자열로 된 숫자 두 개가 넘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987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0 채워져 있고, 1의자리는 1의자리끼리, 15자리는 15자리끼리, 100의자리는 100의자리끼리 더한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여기 00을 채워놓은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fill 채우다, 앞쪽에 뭘 채우죠? 0을 채우죠. 이렇게 할까요? 어떤 문자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mylen 이렇게 주겠습니다. 채워서 리턴하겠다 이거죠. 포맷 스트링을 사용할까요? s가 있는데 그 앞에 0이라는 문자를 채워야 되겠죠. 몇 개? my length만큼 채워서 리턴하면 되죠. 자, 그런 경우에
두 개의 두 문자열에 대해서 문자열 숫자에 대해서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해보죠. 자,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sn1 length는 len 함수를 쓰면 되겠죠. sn1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에도 해보면, 자, 만약에 길이가 같다면 뭐 채울 필요가 없겠죠. 채울 필요가 없죠. 같은 경우는 그냥 sn1과 sn2를 리턴하면 될 거고요. elif 이게 더 크다면, S1이 더 크다면 S2 쪽에 0을 채워야 되겠죠. 리턴을 하는데 SN1은 그대로 리턴하고 SN2는 채워야 되겠죠. 0을. SN2에 대해 몇 개를 채워야 돼요. 이 차이 나는 만큼 채워야 되겠죠. SN1이 더 크니까 차이 나는 만큼 채워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S, 나머지 경우는 SN2가 길이가 큰 거죠. 그러면 SN2는 그대로 리턴하고 SN1을 앞쪽에 0을 쳐야 되겠죠. S1, S2가 더 크니까, 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SN1이 SN2 이렇게 들어오는데 각각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길이를 맞춰 주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쪽에 0을 채우겠다는 거죠. my SN1 my SN2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fill same len SN1 SN2. 자, 무슨 얘기냐면요, 7, 8, 9, 1, 2, 3, 4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0, 7, 8, 9 이게 좀 커 보이네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꾼 다음에 1의자리, 15자리, 100의자리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열로 이루어진 부분을 배열로 바꾸겠습니다. my sm1 이거를 리스트로 바꿀게요. 리스트 함수를 쓰면 되죠. 리스트 함수를 이게 돼서 이렇게, 이것도 같이 한번 동시에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리스트로 바꾸고, 자, 바꿨죠. 리스트로. 그러면 이제 각각을 더해서 임시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죠. sum list 합시다. 자, 자리에 각각 0이 다 들어있게 만들고, 0이 몇 개 필요하죠?
이 길이만큼 필요하죠. 계속 쓸 필요가 있으니까 구해놓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2가 있고 7이 있고 3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9가 있고 0이 있고 0이 있다. 이걸 이렇게 더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12가 될 것이고, 7, 뭐 2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템프 리스트에 요소에 0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값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더한 값으로. 어떻게 해요? 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값을 0이나 9로 0부터 9까지의 숫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자니까 int로 바꿔줘야 되겠죠. 플러스 마찬가지로 int. 아직은 이게 문자 요소로 돼 있으니까 숫자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숫자가 들어있는 배열이니까, 자, 원래 0에다가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들어갔죠.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자, 이르 자리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고 몫은 이쪽으로 더해줘야 되겠죠. 다시 이 결과에 대해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몫은 또 이쪽에 더해줘야 되겠죠.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대로 이제 다시 결합을 해줘서 끝내면 됩니다. 문자를 결합을 해서. 자, 이르 자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인덱스가 맨 앞에 0, 1, 2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배열 여기가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3번째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자, 그래서 제를 쓸까요? 자, 배열 요소 개수는 똑같죠. J는 0부터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가야 되겠죠. J가 0이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면 마이너스 2야 되니까 마이너스 J가 필요하죠. 이 K가 바로 맨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변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K에 대해서 10으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QR 동시에 리턴하도록 Q하고 R을 동시에 리턴하죠. 그래서 자, 바꿔치기 해야 되죠. K번째는 나머지를 그대로 두고 그 앞쪽에 있는 거 그냥 마이너스 1번째라면 마이너스 2번째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마이너스 앞쪽에 있는 게 되죠. 그 값에는 이르 자리에서 넘어온 Q를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 표현은 축약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요렇게. 네. 자, 이게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맨 앞에 거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7이 있고 6, 5 이런 식으로 맨 앞에는 아직 10으로 나눠서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2, 7, 6, 5가 답인 거예요. 2, 7, 6, 5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결합을 해줘야 되죠. 각각의 자리를.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문자로 일단 바꿔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 배열에 있는 것들을 sum list str 이렇게 붙여주죠. 어떻게 할까요?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냐면 안에 있는 숫자들을, 그죠? 원래 있던 이 리스트 있는 것들을 이 문자열형으로 매핑 해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자, for data in 리스트를 주면 이 리스트에 루프를 포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들어있는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str로 바꿔서 모아달라, 이 리스트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진 거죠. 27, 6, 5라는 게 있었다면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27의 문자, 6이라는 문자, 5라는 문자로 바뀐 거죠. 이거 이제 2, 7, 6, 5라는 문자로 바꿔서 리턴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구분자는 필요 없고, 안에 있는 리스트, 문자열로 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구분자 없이 다 결합을 해서 리턴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모델 칼크 모델이라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생성을 해주죠. 생성, 그 다음에 찍어오겠습니다. QR 여기에 7을 3으로 나눴을 때 5과 나머지를 찍어볼 수 있겠죠. 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게 이거나 이미 했었던 거죠. 뭘 하려고 하죠? 정수, 두 정수, 문자열 두 정수에 덧셈을 해보려고 한 거죠. 99, 1 이렇게 줘볼까요? 100이 나와야 되겠죠. 접근을 하는 인덱스를 안 줬네요. 자, 다시 실행. out of range mylen sn1과 sn2 리스트. same
PRINT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같은 랭스인지. 같은 랭스라는 조건하에 하고 있죠. 99일. 랭스가 같은 랭스가 아니네요. SN2, S1이 긴 경우 1, 2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르군요. 캐릭터 일단은 한 번 더. 자, 100이 나왔죠. 이게 S1, SN1 랭스는 S1 랭스하고 무조건 같으니까 이 무조건 이걸 리턴 해버린 거죠. 자,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결론 99에 1을 더하면, 자, 반올림을 한번 잘 하는지 좀 키워볼게요. 107이 나와야 되겠죠. 107 나오죠. 99, 08 찍는 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커도 잘 리턴 하겠죠? 그죠? 잘 리턴 하겠죠? 몇 글자죠? 랭스를 한번 찍어 볼까요? 몇 글자인지 57글자네요. 이렇게 1이 더해져서 나오죠. 57글자인데, 자, 윈도우즈 10 1, 2, 3, 4, 5, 6, 7, 8, 9, 0 10글자 3, 4, 5, 6, 7, 8, 9, 0 20글자 3, 4, 5, 6, 7, 8, 9, 0 30글자 1, 2, 3 3이 안 찍히죠. 32글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네요. 예. 근데 이거는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문자를 해줘도 상관이 없죠. 원래 그 파이썬도 덧셈 기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요만큼 파이썬 기능에 덧셈 사용해 볼까요? 1 같은 결과 나오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보면 같은 결과 나오겠죠. 네, 같죠. 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잘못 제공하고 있는 목과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제대로 리턴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잘 봐두세요. 특히 몫을 플로우와 실 함수를 사용해서 재정의를 했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구해지죠. 그리고 몫이 정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수를 취하는 플로우와 실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십진법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입력된 두 문자열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길이를 맞춰주고 그것을 리스트로 바꿔서 각각의 자릿수를 떼어낸 다음 그 각 자릿수마다 합했고, 각 자릿수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 구해서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몫은 윗자리에 올려줬죠. 맨 윗자리는 안 해도 되니까 하나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숫자들을 문자로 바꾸고 그거를 구분자 없이 결합을 해서 리턴을 했죠. 자,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걸 사용해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같은 결과를 주죠. 자, 이걸 사용하시든지 이걸 사용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형태의 리스트를 달라 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결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목과 나머지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했고 수학적 정의를 만족하는 함수 혹은 메소드를 작성을 했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두 문자의 숫자에 대한 두 문자의 숫자 정수로 된 양의정수로 된 두 문자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합을 계산하는 기능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뺄셈이나 곱셈 혹은 나눗셈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보고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